당신의 메이크업을 레벨업 시켜드립니다. 여기는 에메추어 레벨 나름 열심히 메이크업 했는데 뭔가 애매했던 내 메이크업 묘하게 촌스러운 것 같고 뭔가 자꾸 마음에 안 드는데 정작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이게 미치겠네 라는 경험 느껴보셨다면 당신을 에메추어로 임명합니다. 애매한 메이크업 그 한 끈만 바꿨는데 이 애매함이 싹 사라지고 내 얼굴에 딱 맞는 메이크업으로 레벨업 됐는데요. 그런데 이분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정말 많은 에메추어들의 메이크업을 교정해주고 있는 따라하고 싶은 화장 잘하는 언니 바로 뷰티 크리에이터 메이뮤님 모셨습니다. 오늘 제가 메이뮤님을 모신 이유는요, 오늘이 에메추어 레벨업 1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에메추어 레벨업에 참가할 우리 오레오들한테 이런 식으로 에메추어 레벨업이 진행됩니다 라는 걸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저 채널에 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화부터는요 우리 에메추어 오레오들이 직접 오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국군 메이크업이 진짜 핫하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면 뭔가 애매한 국군 메이크업이 된다 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야겠죠? 완전 레벨업 된 메이크업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너무 재밌겠죠?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신청 링크 걸어놨거든요. 저한테 메이크업 받고 싶으신 에메추어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메이뮤님이랑은 에메추어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몇 가지 빠르게 보여드리고요. 어떻게 레벨업 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쉽게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분명 따라 하실 수 있을 거고, 오늘 메이크업 주제는 평소 많이 하는 실수를 이렇게 고쳤더니 레벨업 됐다 메이크업입니다.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코렉팅이 들어가서 더 깔끔하지만 두껍지 않은 베이스, 알맞은 컬러들을 잘 조합해 넣어서 자연스럽게 확장된 트윈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은 제대로 된 순서로 바른 얼룩덜룩하지 않은 블러셔, 이 4가지가 레벨업 됐습니다. 아무래도 1화라 오늘 좀 서론이 길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에메추어 레벨업 스타트! 자, 그럼 첫 번째 커버할 거 다 커버해도 정말 얇은 베이스 레벨업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우리 에메추어들이 많이 하는 베이스 실수입니다.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 별다른 밑작업 없이 본인의 피부톤이 밝은 톤으로 커버될 때까지 쿠션이나 파데를 쌓는다는 건데요. 피부 화장 잘한 것 같아. 당장은 피부가 정말 예뻐 보이고 잡티도 매끈하게 커버도 돼서 너무 만족스럽지만 이런 베이스는 얼마 안 가 다크닝 금방 올라오죠. 지속력 떨어집니다. 금방 얼룩덜룩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꺼우니까 곳곳에 뭉치고 갈라지기까지. 실제로 고등학교 때 했던 화장이어서 네. 그때는 양 조절이란 걸 몰랐으니까 그냥 이렇게 얹어가지고. 어머머. 근데 문제는 지속력이 맞아요. 코렉팅 없이 올리고 나면 나중에 다크닝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 코렉터 좀 써주세요. 제발. 우리 얼굴은 다크서클 같이 푸른 곳, 색소 침착처럼 갈색의 어두운 곳, 트러블이나 홍조 같이 붉은 곳 등등 부분 색이 다 다른데 쿠션 이 한 가지 색으로 이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부 메이크업이 계속 두꺼워지는 거잖아요. 파데는 사실 거들 뿐. 내가 원하는 피부톤 먼저 깔아놓고 컬러 코렉팅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가려놓으면 사실 파데는 정말 얇게만 깔아도 하루 종일 유지가 되거든요. 맞아. 컬러 코렉팅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짜 쉬워요. 이렇게만 따라해보세요. 자, 우선 메이미님의 피부는 붉은기가 감도는 쿨톤 피부시고요. 톤 자체를 더 밝히고 싶어 하셨거든요. 자, 먼저 어두운 피부톤을 밝히는 레시피입니다. 냅다 밝은 톤의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사용 아니고요. 바로 화이트 계열의 톤업 베이스와 블루 계열의 프라이머 베이스를 2대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할 거예요. 단순히 화이트 계열의 톤업 베이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블루 계열의 베이스를 같이 섞어서 사용해주면 노란 피부를 그대로 노랗게 밝히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톤으로 바꾸면서 밝히는 거예요. 웜톤 분들의 누런 톤은 완전 노란색에 가깝거든요. 라벤더 컬러 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쿨톤은 보통 붉은기랑 같이 섞여서 주황빛의 누런 톤이 돼요. 파란색으로 좀 베이스를 잡아주시면 완전 맑은 톤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놀이를 또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완전 로션 제형이어가지고 섞어 쓰기도 좋고 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거의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네. 원래 톤업 크림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밤에 술 마시러 갈 때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완성도는 한 끗 차이 아시죠? 얼굴만 동동 뜨게 톤업하지 마시고 목까지 이렇게 또 마무리 잘 해주시기.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자, 이제 애매함을 싹 없애줄 베이스 메이크업의 킥! 우리 컬러 코렉팅 밑작업 했으니까 컬러 코렉팅 디테일 작업으로 마무리해 줄게요. 타겟할 곳은 눈 밑 다크서클, 입가 주변의 색소 침착, 코 옆 붉은기. 이거 코렉팅 안 하면 피부 메이크업 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딱 이 세 군데가 스물스물 얼룩덜룩하게 올라올걸요? 그죠? 이 컬러 코렉팅 디테일에 사용할 제품은 저는 평소에 애착템, PD님들이 직업템이라고 부르는 메이크업 포에버 팔레트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데요. 우리 메이뮤님은 가성비템으로 루나 팔레트 이렇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만원대 제품인데 5가지 컬러 있고 밀도 있게 쫀득하게 피부에 붙는 크림 타입이라 밀착력, 지속력 좋습니다.
다크서클을 중화시킬 땐 주황빛, 연어빛 같은 컬러를 사용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커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황빛이 더 막 올라와 보이거나 더 어두워 보인다고 느끼셨던 분들, 피부 메이크업할 베이스 컬러에 맞는 톤과 섞어서 사용하시면 해결됩니다. 이게 또 연어색으로 가세요 하니까 이제 그냥 여기에 있는 컬러로만 딱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맞나 봐, 그럼 처박템 이렇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섞어서 해야 됩니다. 맞아. 내 톤에 맞는 걸로 추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연어 컬러를. 그래서 요 미디움 피치 컬러 요 옆에 퓨어 브라이트 컬러 같은 밝은 컬러나 아니면 여러분들 피부 메이크업 톤에 맞게 컬러를 선택해서 꼭 섞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너무너무 한 큐에 쉽게 잘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입가 주변 색소 침착 그리고 팔자주름 그림자는 회색이나 갈색빛을 띠잖아요. 이런 컬러들은 아이보리빛을 띠는 스킨톤을 고르면 죽은 컬러가 형광등을 탁 켜지듯이 밝혀지는데, 이것도 피부톤에 맞게 컬러를 좀 섞어서 써주시면 되는데 발랐을 때 너무 하얗게만 부각되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 피부톤에 싹 스며들지만 조금 더 화사하게 이 그림자를 쫙 밝혀준다? 이러면 성공입니다. 마지막 코 옆 붉은기는 그린 컬러 사용해서 커버해 줄 건데요. 이런 크림 타입은 국소 부위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얼굴 넓은 부위, 이런 골조, 홍조까지 사용하시기에는 텍스처가 무겁고 나중에 얼룩덜룩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크림 타입의 그린 컬러는 어디에? 국소 부위! 우선 여기까지 이렇게 브러쉬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화홍M 다크서클 브러쉬와 함께 얼굴에 색소 침착 싹 잡아줘 봤는데요. 아니, 아직 쿠션 바르기도 전인데 색소 침착된 부분을 다 커버해주니까 피부가 너무 깔끔해졌죠. 이래서 컬러 코렉팅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얇은 한 겹을 쌓아줄 건데 여기에 또 필요에 따라서 코렉터가 들어갑니다. 만약 메이뮤님처럼 얼굴에 붉은기가 많으시다면 내가 쓰는 베이스 제품에 그린 코렉팅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인데요. 메이뮤님은 한스킨의 DD 크림을 잘 쓰시는데 여기에 붉은기를 자연스럽게 잡아줄 수 있는 그린 코렉터 한 방울 추가해서 베이스 마무리 해줬습니다. 와, 완전 고커버 메이크업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완전 무결점으로 커버가 됐는데 하나도 두껍지 않게 자연스러운 피부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컬러 코렉팅으로 피부 메이크업 애매추어 레벨 업! 자, 이제 시원하게 확장돼 있는 트임 아이 메이크업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트임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 애매추어들이 많이 하는 아이 메이크업 실수 들어갈게요.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 눈두덩이 영역에 눈이 커 보일 만한 진한 음영 컬러를 먼저 선택해서 바르기 시작하죠. 눈이 좀 커진 것 같아. 눈썹이랑 지금 톤도 딱이야. 네. 근데 이 아이 메이크업에서 애매추어가 놓친 거, 진한 색상 올린 거 아니요. 바로 이 아이섀도우 색상 올리기 전에 깨끗한 도화지를 만드는 아이 프라이머 작업을 안 했네요. 아이 프라이머, 이걸로 눈두덩이 코렉팅 해주셔야 하옵니다. 제발. 자, 우리 눈두덩이를 보시면 어두운 분들이 대부분이고 혈관이 많이 지나가서 울긋불긋한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영역에 또 은은한 컬러를 올려보기라도 하면 발색이 안 돼. 해답은 우선 깨끗한 도화지를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의 아이 프라이머를 꼭 코렉팅 해주자, 이겁니다. 제가 평소에 잘 쓰는 아이 프라이머는 바로 어번 디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올리브영에서 여러분들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은 바로 자빈드 서울 아이 프라이머 베이스. 요거 괜찮습니다. 지속력 때문에 빠르게 픽싱되는 제형이라 소량 덜어서 빠르게 펴발라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탕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애매추어 때처럼 진한 음영 섀도우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은한 섀도우까지 폭넓게 연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이제 아이섀도우를 바를 건데 내 톤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웜, 쿨 모두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뉴트럴 톤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팔레트는 이제 메이뮤님이 잘 쓰시는 팔레트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핑크 팔레트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피치빛이 가미된 뉴트럴 핑크 팔레트예요. 21호 톤들이 자연스럽게 쓰기 좋은 팔레트인데요. 우선 이 베이스 컬러를 발라서 결 정도는 해줄 거예요. 이 베이스 작업 반드시 해주세요.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이게 또 발색력을 올려주는 치트키여가지고 맞아요. 언더 부분까지 마저 넓게 발라줄게요. 언더까지 베이스를 깔아줘야 번지는 걸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맞아. 베이스 컬러 발랐으면 이제 메인 컬러 넘어갑니다. 팔레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팔레트의 묘미는 뭐다? 바로 섞어 바르기. 섞어 바르세요. 이거 두 가지 섞어서 발라줄 건데 브러쉬 위에서 미리 중간색을 만드니까 단독 컬러를 하나하나 쌓는 것보다 훨씬 더 경계가 덜 지고 블렌딩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 그 다음 이 팔레트 활용해서 바로 애교살로도 넘어갈 건데요. 요즘 여러분들 애교살 바르실 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애교살 모양보다는 더 밑으로 확장해서 그리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보통 애매추어가 하는 애교살 그리기를 살펴보면요, 일단 애교살에 음영 넣어줍니다. 근데 진하면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림자 컬러인 회갈색 톤의 아이브로우를 사용할 거야. 어우, so smart. 근데 이 다음 봉긋한 애교살 표현을 위해서 글리터 스틱을 올리시더라. 근데 이게 막 틀린 건 아니에요. 가까이서 보기에는 다소 과해 보이고 어색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애교살 음영은요, 내가 하는 아이 메이크업에 따라 다 다르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만약 핑크 메이크업을 했다 하시면 핑크
핑크 브라운, 코랄 메이크업을 했다, 코랄 브라운 이런 식으로 음영을 넣어주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음영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 중간에 붉은 핑크 브라운 계열의 음영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를 활용하는 거죠. 원래 우리 애교집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동그랗게. 그쵸, 그쵸. 근데 우린 뒤트임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애교살을 이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내 애교살 뒷부분보다 더 넓게 확장해서 그려주고 너무 존재감 있게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던져 보이는 부분은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뒷트임과 삼각존과 아이라인 딱 가스 그려두면 또 엄청 자연스럽게 잘 되잖아요. 맞아요. 한 번에 완성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밑작업을 만들어 주신 다음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 건데요. 이걸로 앞트임, 뒷트임 먼저 들어갈게요. 투크 워터프루프 슬림 라이너 번트 토스트 컬러로 눈꼬리 쪽 얇게 먼저 한번 쭉 빼주고요. 울퉁불퉁해도 그냥 냅둬도 되는 게 있다 스머징을 할 거여가지고 가이드만 먼저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눈 확장에 있어서 뒤를 텄으면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앞트임 살짝 들어갈게요. 앞트임을 좀 어려워하시곤 하는데요. 앞머리에 삼각형 만들면서 뾰족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눈을 뜨고 아래로 봤을 때 눈 앞머리의 윗부분을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눈을 뜨고 거울을 정면으로 본 채로 방금 채웠던 부분에서 앞으로 점점점 연장시켜 주셔야 훨씬 자연스럽게 앞트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펜슬이 만약에 어려우시면 섀도우로 먼저 이렇게 한번 칠해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실전에서는 이런 가루 타입들은 이제 눈물 때문에 지워져서 얼룩지고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워터프루프 아이라이너로 채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음영 라이너로 한 번 더 좀 진하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따가 또 섀도우로 스머징을 해주면 네. 눈 앞머리 아래쪽 부분에 이 음영은 왜 중요하냐면 밑트임을 그려줄 이 음영과 연결해줄 시작점이거든요. 또 한 번 음영 섀도우를 이제 픽업해서 삼각존 밑트임 가이드를 만들어줄 거예요. 눈 떴을 때 이 삼각존을 비우고 일자로 음영을 쭉 이어주시면 되고, 이게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다음에 이제 삼각존 음영 굳히기, 바로 투쿨포스쿨 삼각존 트임 라이너, 이 붉은 브라운 컬러로 가이드를 따라서 일자로 연장시켜 주시는데, 애교살을 내 애교살보다 더 넓게 밑으로 확장시켜 줬잖아요. 그 확장된 애교살 라인 간격을 따라서 그려주신다 생각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눈 밑에 밑트임을 위한 라인도 이 펜슬 라이너로 한 번 더 넓혀 줄게요. 마지막으로 애교살 양감을 위해 팔레트 안에 밝은 베이스 컬러들로 은은하게 올려줄게요. 필요에 따라서는 눈밑 삼각존 부분에 흰자를 연장시켜주고 싶을 때 연어 베이지 컬러의 펜슬 컨실러로 눈밑 삼각존을 좀 확장해주시면 비교적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컨실러 펜슬을 옛날에는 막 흰색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살몬 베이지 컬러를 쓰면 어. 훨씬 자연스럽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눈밑 애교살 베이스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취향에 따라 쉬머한 하이라이터를 얹어서 조금 더 통통한 애교살을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메인뮤님처럼 리퀴드 글리터를 이용해서 애교살 가운데 부분 쪽만 포인트로 넣어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앞트임, 뒤트임, 삼각존 트임과 애교살 밑트임까지 완성한 모습입니다. 애매추어 시절 때 메이크업처럼 아이라인도 길게 그리고 애교살도 강조했지만 확실히 이런 디테일과 컬러 선택에 따라 정말 이 퀄리티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디테일을 살린 트임 메이크업으로 아이 메이크업까지 레벨 업!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블러셔까지 짚어볼 건데요. 요즘 블러셔 종류들이 파우더뿐만 아니라 리퀴드, 크림, 뭐 스틱, 펜슬 타입까지 굉장히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블러셔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왜 내가 사용하면 베이스까지 믿고 얼룩덜룩해지는지 많이들 어려우셨죠? 사실은 이런 제품들은 파우더와 함께 사용했을 때 빛을 발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애매추어 비포 메이크업부터 살펴보면요, 맨 처음 쿠션으로 꼼꼼하게 커버한 피부 위에 리퀴드 타입을 시도하는 애매추어 참가자. 화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리퀴드 어떻게 쓰는 거지 하고 얼굴에 바로 이렇게, 맞아. 원래 우리는 이제 브러쉬 같은 걸로 그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하시고, 저한테도 되게 많이 하시는 고민이 색조가 너무 얼룩덜룩하게 발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이스까지의 얼룩덜룩해지는 거 기분이고, 다 바르고 나니까 아까 완벽하게 커버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홍조가 올라와 보이는 듯한 더워 보이는 모습으로 연출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거진 메인 주제죠. 블러셔도 코렉팅 해라. 코렉팅. 처음부터 진한 블러셔를 올리는 게 아니라 바탕색을 먼저 깔아줄게요. 너무 깨끗한 바탕 위에 채도 있는 컬러를 바로 올려버리면 좀 얼룩덜룩해진 거, 요거 조금 조절하기 어려우셨잖아요. 하지만 밑바탕을 이렇게 깔끔하게 코렉팅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가루 블러셔를 올렸을 때 경계지지 않고 깔끔하게 블렌딩되는 매직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매직!
오늘 전체적으로 은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바탕은 살짝 화이티쉬한 느낌의 핑크 컬러를 사용해 줄 건데요. 실리콘 브러쉬를 사용해서 앞볼 부분부터 시작해서 확장해 놓은 애교살 밑부분까지 쫙 이어줄게요. 그 다음 올라가는 베이스보다 조금 더 채도 있는 메인 블러셔는 기존에 발랐던 베이스 영역보다는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형 또한 크림 블러셔를 선택한 이유는요,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이 크림 블러셔가 우리 피부 질감과 굉장히 비슷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파우더 처리하지 않은 베이스에 사용하기에 빠짐없이 잘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이 컬러로 끝장을 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이것도 베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은은하게 우선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베이스와 메인 컬러의 색 조합이 어려우시다면 팔레트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요즘 블러셔도 두 가지 조합으로 연출되어 있는 블러셔 조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 조합이 어려운 애매추어 분들이시라면 블러셔 팔레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베이스 바르시고 메인 컬러 바르셨으면 이제 파우더 처리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루 블러셔로 마지막 고정해드릴 거기 때문이죠. 파우더 처리된 피부 위에 이렇게 단독으로 블러셔를 올리니까 와우, 그라데이션 너무 자연스럽고, 이렇게 올리면 하루 종일 블러셔가 얼룩 없이 지속되는 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이렇게 하면 퀄리티 수직 상승한 블러셔까지 레벨 업!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애매추어 레벨업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 맛보기입니다. 다음화부터는 부위별 특집으로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워하시는 확장 애교살, 제대로 된 오버립, 날렵한 코 쉐딩, 완벽한 트임 메이크업 등등 부위별로 마스터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 제가 준비해 올 거고요. 지난번 똥손 대회 영상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즘 핫한 메이크업으로 확 변신시켜드리는 메이크오버도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더보기란이나 댓글 최상단에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번에 애매추어 레벨업이라는 새로운 코너로 찾아오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 정말 대환영입니다. 궁금한 점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보는 대로 최대한 답변해드리고요. 저를 시청해주시는 많은 오레오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스킬이 레벨업 될 때까지 애매추어 레벨업! 안녕!